안녕하세요. 8대0 예상했어요?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요, 그런 게 느껴졌어요. 보수적인 분들이 대통령한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통상적인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현재 재판관의 성향 그렇죠. 분류에서. 예. 근데 이제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지금 이미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더 엄정했던 거예요. 네. 대통령의 책무라든지 뭐 헌법 수호에 대한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수적인 분들이 오히려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더 중시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진보적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절차적인 문제를 중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도 그렇고 오늘 안창호 재판관도 그렇고 두 분 다 검사 출신이거든요. 예. 훨씬 더 엄정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 자,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침묵입니다. 그렇죠. 한 1시간 전쯤에 입장이 나온 게 오늘 입장 안 낸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저도 못 비운다. 예. 삼성동 집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죠. 하는 건데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이게 집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무슨 청소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내일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무슨 83년에 지어가지고 보일러가 뭐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러면은 이게 내일은 갈 수 있는 거냐? 수리하려면 오래 걸릴 수 아니 있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혀 뭐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오늘 그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이제 읽은 요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예. 이 사건 소추 사유에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맞습니다. 예. 이러면서 불성실성하고 무책임함을 명시적으로 지적했는데 그렇죠. 이게 11시 21분에 발효가 됐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파면 효력이. 지금 5시 45분이니까 오후 6시간 20분 정도 지냈는데 전 최소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내일 나가겠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다치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말씀이 있어야지 네. 여기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답답합니다. 예. 전혀 인용되리라는 예상을 전혀 못해서 정말 너무나 큰 충격에 사로잡혔다. 이거밖에는 이해할 길이 그러니까 없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지만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보도들을 보면은 이런 관계자 발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안은 바깥하고 온도 차이가 크다. 이거 오늘 아침 기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누구도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해서 무슨 준비를 하겠냐. 네.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입도 뻥끗 못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예. 참 그러니까 뭐 어제쯤부터 약간 비서진들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한번 지켜보시죠. 근데 대통령이 한번 지켜보시죠라고 하면 그 뒤에는 말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최소한 A안, B안 입장문이라도 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조원진 의원 뭐 아주 열렬 친박이지 않습니까? 예. 조 의원이 이제 정무수석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청와대 들어갔어요. 오후에. 오늘. 근데 대통령 못 만나고 그래요. 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조 의원하고도 안 만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일은 뭐라가 나올지 내일 또 토요일 모레 일요일이니까 뭐 주말 동안은 말 안 하고 있을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마지막으로라도 지금 이렇게 막 다치고 이런 어떤 분들 그러니까요. 헌재 앞 시위하고 계신 이런 분들을 좀 자중시킨다는 그렇죠. 그분들을 의미에서라도. 위해서도 그런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도 얼마나 또 답답한 마음에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답답하다고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점을 좀 아마 일몰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경찰의 대응도 좀 강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참, 그 점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하고 싶고 앞서 5개 정당의 입장은 쭉 들었는데 대선 주자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였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강원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는 헌법 제1조에 순고하고 존엄한 가치를 확인했다.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이러고 이제 첫 번째 행선지를
팽목항. 팽목항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미수습자들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이제 위로하고 또 빠른 이제 인양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직 도착하시진 않았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모순과 갈등을 뛰어넘고 모두 하나 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된다. 촛불을 들었던 분,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분, 진보와 보수, 남녀노소, 영호남, 재벌과 노동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게 좀 더 큽니다. 보통 그러네요. 이제 촛불 태극기까지만 말하는데 뭐 노동자, 재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약간 다르죠. 위대한 국민이 만든 오늘의 역사를 또다시 미완의 혁명으로 기록되긴 할 수 없다. 흔히 4.19를 미완의 혁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에 5.16 쿠데타 때문에. 그러면서 철저히 청산해야 진정한 통합이 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화합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합보다 우선 청산이다. 이걸 그렇죠. 강조. 역시 이재명 시장의 그동안의 어떤 그 스탠스 그대로군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박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 등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일 강경한 입장을 낼 것 같고, 안철수 전 대표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민의 위대함에 감사하는 한편 상실감을 가진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낡은 과거는 깨끗이 밀어내고 미래를 희망을 함께 이야기하자. 분열과 대립은 오늘로 끝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 심상정 후보 유일한 지금 대선 후보입니다. 확정된 후보죠. 그렇죠. 진보정당 후보인데도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이제 3터와 1터에서 타올라야 한다.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의 힘도 필요하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촛불과 태극기 모두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들 통합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 관련된 분들은 뭐 입장 내놓은 분들이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 포함해가지고요. 아직 없어요? 네. 오늘의 이 결정이 대선 국면의 정치권의 유불리 이런 걸 좀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속으로야 계산이 복잡한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 안 꺼내는 분위기예요. 뭐 눈치가 있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단순하게 봐도 오늘도 제가 좀 국회를 좀 가봤는데 11시 20분 이때쯤 의원회관 곳곳에서 환호하고 탄성이 탁 탄식이 오갔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쪽 의원회관 쪽에서는 탄식, 나머지 쪽에서는 환호가 나왔고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제 승복, 반성 이런 이야기를 재빨리 해가지고 혹시 모를 불복의 소지를 맡긴 했는데 앞으로 좀 모르겠어요. 친박계 의원들은 여전히 뭐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윤상현, 김진태 의원 등등 이제 그런 강한 뭐 거의 불복에 조금 가까운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분들이 숫자적으로 보면 다수는 아니에요. 아까 정용기 대변인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뭐 서명한 분들도 뭐 좀 이렇게 이끌려서 한 분들이 많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팩트인데 이분들이 바른정당의 표상처럼 돼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주 초에 뭔가 경랑에 좀 휩싸일 겁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이 경랑에 휩싸이는 걸 기대하고 있고 또 추동하겠죠. 뭐 결국은 집단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가느냐? 그렇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양쪽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어느 쪽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게 확 넘어가는 것도 실은 에너지가 있어야지 가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없으면 보통 현상 유지에 대한 에너지가 큽니다.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계속 현상 유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홍준표 지사가 재빨리 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뭐 월요일이라도 사퇴하고 나온다면은 조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나가서 바른정당에 간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 것 같지 않고 고민이 깊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야권 쪽은 아무래도 탄핵 인용을 했으니까 좀 더 유리해지는 건가요? 뭐 여러 주자들이 다 자기가 잘 될 거라고 그래요. 비공식적으로는. 근데 이제는 민심이 복잡해지고 프레임이 정권 교체해서 그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이제 탄핵 한 다음에 이야기하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다 이랬지만은 이젠 그게 안 통하지 않습니까? 자, 민심이 이렇게 될 겁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데 국민 통합도 해야 되고 국민들이 피로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젠 또 안정도 찾아야 되고 안보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얼핏 보면은 상반될 수 있는 요구들이 이제 막
불거져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것으로. 근데 이제 이런 민심에 누가 좀 부응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는 분명히 시민들이 리드를 하고 정치인은 사실은 따라가는 형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치인이 리드를 해야 될 거예요. 리드를 하지 못하면은 뭐 집권을 한다고 해도 어려울 것이고 참 이런 면에서 보면 흥미로운 게 제가 볼 때 그 방향으로 국민들이 리드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치고 나오는 사람은 김종인 전 대표라는 게 참 또 흥미로운 대목이긴 합니다. 근데 원래 선거철이 되고 선거 기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양쪽 오른쪽 왼쪽에 있던 후보들도 가운데로 가죠. 가운데로 수렴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 탄핵이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양갈래로 좀 멀어지는 원심력 같은 게 있었다면 이제 선거 국면이 되면 다들 또 가운데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 중에 누가 후보가 될지 몰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중도 통합적 발언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게 결국은 개혁을 하되 안정 속에서 안보도 지키며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심지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개드렸지만은 진보 정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촛불과 태극기가 함께 힘을 모읍시다. 뭐 그렇게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서 경쟁이 많이 벌어질 건데 하나의 변수가 황교안, 홍준표 자유한국당에 이제 원래 좀 강한 분들 이분들이 조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정도가 이제 변수일 수가 있겠죠. 홍준표 지사는 지금까지 최근 행보로 봐서는 나올 뜻이 있어 보이죠. 강사를 찾아가고 그렇죠. 당비를 내겠다고 하고 뭐 이런 걸로 봐서.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뭐 이분이 좀 말을 세게 해서 아쉽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로 탄핵이 안 될 거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거기 이제 좀 민심을 이제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좀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우호적이고 이제 탄핵이 안 될 거다 이런 발언들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홍 지사가 뭐 헌재가 잘못됐다, 뭐 이거 용납 못한다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를 한 10% 이내로 그냥 가둬버리는 거죠. 아니고 뭐 5%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빨리 그 지금 헌재 앞에 아직 계신 분들 내일도 이제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좀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거는 그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박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해 봐야 되겠고 오늘 그래도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은 이제 좀 다 통합합시다. 다 승복합시다. 그렇죠. 이런 대국민 담화를 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저는 황 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닌가. 만약에 출마를 하시려면은 다음 주 넘기면은 안 될 겁니다. 글쎄요. 자유한국당의 뭐 홍준표 경남지사의 행보는 출마 쪽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면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은 정말 어떤 선택을 할지 아직은 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한철, 안창호 이런 분들이 다 검사 출신이고 되게 보수적이니까 더 엄정하다 이랬지 않습니까? 황 대행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고요.